정말로 준비해온 말들을 모두 뱉어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이은하 역을 맡은 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수를 연기했던 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종희 역을 맡은 안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약간 어떠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개봉 때도 이제 처음 개봉할 때 감독님과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줌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만났었고, 그때 이제 배우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여러분들 그때 목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너무 긴장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리셋하고 새로 재개봉이 아니라 개봉의 어떤 그런 소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이 영화를 해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2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영화가 다시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어떤 소감이실지 기분을 좀 한마디씩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改め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すね、この寒い日が続いている中、この深夜にまでですね、3時間の映画を見ていただいたことに、とても感動しています。ソウルに来るのは久しぶりなの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の観客の熱気を感じることができて、心から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日は、これから1時間あるというのも長いと思うか否かは皆さんしたいです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심야 시간에 3시간 동안 영화를 봐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서울에는 오랜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의 열기를 정말 느낄 수 있어가지고 마음속 깊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1시간이라는 또 다른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독님 의견 주셨는데 사실 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하시고 나서 일정이 정말 좀 지옥 같다. 하필 또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 계절에 한국을 방문하긴 하셨는데 제가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독님도 한번 당해보셔야 된다. 관객들에게 이렇게 긴 러닝타임의 영화를 선물처럼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오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이제 며칠 동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本当に3時間もし長く感じた方がいたらもう申し訳ないんですけれども、昨日から、インタビューであるとかその GB、いくつか、このドラマ以外にもハッピーアワーという映画でもやらせてもらって、でもその一つ一つ、とても充実した時間であったと思います。一つ一つその質問の方からいただくその質問で自分も新たに映画を見直す機会にもなったので、本当にそれは充実した時間です。 혹시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도 하고 GV도 드라이브 마이카뿐만 아니라 해피아워 GV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말 알찬 일정이었고요.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나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유린 배우님께도 사실 저희 관객들은 이 작품을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의 다른 이제 작품들도 엔차갈람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작품을 보아왔는데요. 배우님께서는 지금 또 이제 이번에 재개봉한 참에 영화를 보러 가시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좀 어떤 기분이실까? 엔차갈람을 했을 때 이 영화 속의 인물을 연기한 배우에게는 영화 어떤 감흥으로 다가올까? 지금 2주년을 맞아서 저도 특별한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영화 개봉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다시 개봉한 적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기분도 들고 지금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너무 그 작품에 푹 빠져 있어서 네.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봤었더라면 이번에 다시 보면은 좀 저는 제 모습 이렇게 실루트고 봤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이 그 느꼈던 어떤 그 벅찬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너무 위안을 많이 받으면은 좀 희열 같은 그런 순간이 왔었고 전율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이 그 장면 보셨을 때 그 좀 약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때 이제 객관적이 아닌 상태에서 보셨을 때, 그리고 앞으로 보신다면 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지 그 장면이. 저요. 지금도 못 볼 것 같은데요. 뭔가 그 장면 봤을 때 제가 장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 장면을 찍었던 현장이 생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면은 아휴 참 잘 했었으면 좋겠는데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개봉 아니라 재개봉을 해서라도 네, 배우님이 또 이렇게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이크를 진대현 배우님께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변화가 크다라는 생각이, 오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른 작품 때문에 스타일을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멋있지 않나. 아, 오늘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사실 이제 그 배우님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개봉을 해서 관객들과 만나고 큰 사랑을 받으시고, 일본에서도 또 이렇게 다른 배우들과 감독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오늘 제가 알게 된 깜짝 놀랄 사실은, 그때는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인지 진대현 배우님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진위를 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제 연기 보느라 너무 바빴었고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실 아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네요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잘. 근데 어제 제가 2년 만에 봤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였구나. 그냥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GV로 거의 16번 정도 하면서 질문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 대답하는 것도 사실 죄송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는데, 그 질문들도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보다가 나중에는 그 질문도 다 잊어버리고 영화만 봤었는데, 어제 그냥 혼자 웃다가 막 이렇게 좋은 영화인지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지 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좋은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그 진대현 배우님의 연기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에 있는 그런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을 이 윤수라는 캐릭터가 덜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캐스팅을 하실 때 아마 오디션을 보시면서 배우님들의 면면을 많이 살피실 텐데, 그 진대현 배우가 감독님의 영화에 좀 필요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배우님의 칭찬이 될 것 같은 시간이기도 한데, 네, 감독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デオンさんとはオーディションでソウルでやったオーディションでお会いして、で、正直このユンスっていう役がどういう役になるのか全然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プロデューサーの方たちとも一緒に、面談をするわけなんですけど、こんな感じだったんですよ。こんな感じで最初いらして、でこの感じはやっぱり全然違ったんですよね。全然違ったんですけど、でも笑顔がものすごく良いなということを
まあ、思ってそのプロデューサーとも話して、なんかこういう人がそのユンスの役としていてくれたらなんか、この映画に、柔らかさ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を与え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일단 진대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열린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윤수라는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PD와 함께 면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느낌이셨어요. 오디션을 보셨을 때 딱 이런 느낌이셨는데 이거 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정말 웃는 얼굴이 좋은 배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프로듀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런 인물이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영화에 등장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영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あの時革ジャンかなんか着てましたよね。スカジャン革ジャン 오디션 보실 때? 주문 줌에서 줌で 또 가장 多分 기라했던 なんか 전파 입으셨어요. 2回目かなんかで髪切ってきましたよね。 두 번째에는 머리도 자르시고 수염도 깎고 오셨다고 합니다. その時この人じゃない 그때 かな。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운명의 그 연인을 만난 듯한 그런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그 두 분의 지금 배우님들의 어떤 그 긴장감, 떨림을 들으니까 옆에 계신 아니테 배우님은 더 약간 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개봉 때 느꼈던 그런 설레임 이런 것들을 지금도 좀 약간 그 심박 지수?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준아? 제 심박 지수요? 네네. 저는 그때는 정말 인생 첫 경험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GV도 그때 이완영 기자님이랑 처음 했던 GV에서 진짜 네. 너무 떨려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심박수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런데 그 2주년 기념 개봉하는 그 재개봉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여전히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그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영화였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신이 들고 정말 좋은 영화 한 편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되게 놀라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때 아마 이제 그 배우님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화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테고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느낀 지점들도 많을 거고 많이 이제 또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그 배우님들의 활동 영역도 저는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의 그 만든 방식, 스타일,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이런 방식들이 그 이후에 좀 작업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지, 혹시 연기를 이후에도 하실 때 좀 이 영화가 준 영향이 어떤 거가 있었을지 배우님들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테 배우님 먼저. 예, 저는 그 하마우치 감독님의 작업 방식이 되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정해진 게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우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김으로써 정말 순수한 자연에 가까운 뭔가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촬영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영화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그걸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가 있지 않으면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연기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가 촬영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버리고 외운 대로 해버리면 진짜 살아있는 연기가 나오지 않고 어떤 판에 박힌 그런 연기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위험이 많은데,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감독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영화가 실제로 완성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지켜보면서 저 자신이 그런 연기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솔직히 그 영화 속에서 배우님들처럼 감독님의 뒷담화를 하신 적이 있다 없다? 거의 매일. 여기 진대현 배우님만 해도 네. 매일 저한테 찾아와서 너 오늘 종을 울렸니? 막 그러고 네네네.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이로로 말씀하셨네요. 네. 그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들어서 책을 읽을 때 상대방 배에 있는 종을 울린다 생각하고 책을 읽어라라고 하셨는데, 그냥 험담이라기보다 휘태야 너 오늘 종 울렸어? 네, 그냥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박인호 배우님 정자세로 앉아 있는데 그 종은 그 얘기에 동참하셨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잊고 지내다가 방금 대현 오빠가 하루 10번씩 돌아가면서 물어봤던 기억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이게 집요하게 계속 종은 울렸나? 네네. 그 종이 뭘까? 맨날 밥 먹으면서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네,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마지막 촬영이 다 끝나고 히로시마에서 이제 끝나고 회식을 하시고 저희 한국에 있는 배우들하고 줌으로 그냥 같이 건배를 했었는데, 그때 물어봤었어요. 종호를 실제로 울린 배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건 자신밖에 모른다고 해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네. 네. 배우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진대현 배우가 약간 분위기 형성을 해서 종이 울렸는지 체크하고 있는 거를 감독님 아셨었나요? いやいや、全然しません。 전혀 모르는 まあまあ、そうですね。まあ、大変でしたね。 팬이네요, 굉장히. まあ、いやでも本当に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その海外に来て、基本的には言葉が通じない、スタッフとか監督とか、その共演者と一緒に仕事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中で、一体何が評価の基準かも分かんないような状況でやっていたと思うので、大変だっ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ことを今聞いていて改めて感じました。 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스텝이나 감독, 연기자가 그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평가 기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다시 또 듭니다. ただ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ができれば伝えたいと思っていたのは、別にもうそのまんまでいいんですよっていうのが基本的な伝えたかったことではあります。 제가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가급적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있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で、今の鐘を鳴らすっていう話が何の話か多分わからないと思うので、少しだけ説明をしますと、 지금 진대현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종이 울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の本読みをするときに、基本的に感情なしで、イントネーションもなしで読んでもら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ある程度段階が進んだら、イメージをしてみてほしいと。自分がセリフを言うと、相手役のお腹の底の方に垂れている、鈴っ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鈴が鳴るような、イメージを持ってその言葉を発してほしいと。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본 리딩을 할 때 감정도 넣지 않고 인토네이션도 넣지 않은 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단계를 밟으면서 조금 더 상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거를 말을 했을 때 그때 상대편 배우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소리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で
これはですね、まあ、やっぱ誤解を呼ぶことが多くて、なんですかね、心の鐘を鳴らすみたいな、なんかそういうふわっとした意味に取られ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まあ、そういうことでもなくて、 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마음속 종을 울려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まあ、単純に、まあ、相手のお腹の底の方に鈴が垂れていて、それを鳴らすというイメージを持つときは、まあ、自分のお腹を通じてイメージするしかないので、まあ、お腹の状態がちょっと変わるんですよね。お腹の状態が変わると、まあ、多分内臓の状態が変わって、単純に発声が変わってくるんですよ。で、まあ、それは単純に本当にイメージすればいいだけなんで、成功も失敗も別にない。 단순히 상대방의 뱃속에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상을 할 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뱃속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장의 움직임이 바꿔지겠고 발성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실패랑 성공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まあ、こう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もらうと自分が聞きたい声が聞こえやすくなるんで、まあ、やってもらってたんですけど、まあ、惑わせていたらすいません。 그래서 그런 제가 상상하는 목소리를 듣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조금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그 작업 방식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배우님들이 그 사이에 이제 연기를 할 때의 변화 같은 것들이 다른 배우님들도 느낌이 오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종소리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또 현준 배우님에게도 좀 소리요? 네. 종소리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종소리를 울리면 울리고 말면 말고 수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자꾸 대현 오빠가 종소리를 왜 묻는 거지? 약간 네, 그랬었는데요. 저는 감독님이랑 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저는 연기하는 게 진짜 재밌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 앞에 현장에 서는 게 되게 소극적이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도 많고 뭔가 두려움이 컸었는데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뭔가 순간에 느끼는 것들을 충동적인 것들을 연기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기하는 게 되게 재밌고 막 저 자신을 지금 의심하지 않고 좀 믿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대호 배우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네, 그간에 어떤 네, 성장을 하셨는지 솔직히 제가 성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넘게 연극만 하다가 그냥 대사 없는 이미지 단역 한 두세 번 하고 이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사실 연극은 한 달, 두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다 맞춰서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감독님은 어떤 분석도 어떤 해석도 필요 없다. 그냥 와서 책을 그냥 읽고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그냥 자유롭게 연기를 해라. 그거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 약속을 하고 맞춰서 하는 연극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와서 연기해라 자유롭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배우들한테 엄청 좋은 조건이었을 텐데 저는 그게 진짜 무서웠었고 솔직히 그때 겁내서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너무 긴장을 하고 네 그래도 나중에는 좀 즐기게 되는데 처음엔 너무 겁나가지고 네 겁도 많이 났었고 지금은 현장에서 나를 믿고 상대방을 믿고 그거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잘 안 되지만 네,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사를 좀 듣는 동안 질문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그 시나리오에서 촬영 장소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에서 촬영을 했는데 시나리오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감독님께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変わってはいます。ただ、もともとプサンで撮ることを、前提に進めていて、で、プサンでロケーションも探していて、で、そのコロナが結局収まら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韓国で撮影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きに、急遽、探して今の広島にな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일단 변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촬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었고 그런 로케이션 장소도 물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은 곳이 지금 무대가 된 히로시마가 된 것입니다. でも実際その内容をすごく変えたかというと、めちゃめちゃ変えたわけではないです。というのは、その広島に決めた理由というのは、もともとプサンで見つけていたようなロケーションっていうのが次々見つかったんですよね。そのプサンで持ってたこういう場所だよねっていうイメージが、そんなにその変えなくても撮影ができるようなところが広島でどんどん見つかったので、そのプサンから広島に置き換えるという点では物語はそんなに変わってないです。 근데 실제로 내용이 많이 변했냐 하면 그렇게 많이 변하지 마구마구 변하진 않았습니다. 히로시마를 보는 과정 속에서 부산에서 봤던 비슷한 장소들을 하나씩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상상했던 이미지대로의 장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히로시마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각본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ただその韓国の演劇センターっていう話で進めていたので、例えばそのデヨンさんの同僚の役、安倍聡子さんという方がやってますけど、その役はもともとは韓国の方の役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こまごま変わっているとは思いますし、その家福と美咲が、数少ない、そして高槻もですけど日本人のキャストっていうことで、その孤独感とかその連帯感みたいなものがもしかしたら違って見えたかもしれないです。 원래는 한국의 센터를 무대로 했었기 때문에 대형 배우님의 동료로 나왔던 아베 사토코님, 그 여자분 배우분 안내를 같이 해주셨던 그분이 원래는 한국 사람인 설정이었지만 그 설정이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의 촬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오크나 미사키가 조금 더 적은 일본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오크 미사키 타카츠키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일본 그 가오카 미사키가 조금 더 타카츠키가 할 때는 高槻も 타카츠키가 할 때. なんかちょっと違う形になったかもしれない。 네. 근데 가오크 미사키 자체가 일본인 캐스팅이 별로 없어서 그런 고독감이나 그 연대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배우님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근황과 그동안에 이 영화가 끼친 영향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 시나리오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죠. 그 또 다른 주인공인 빨간 차의 근황이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영화의 그러니까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가 자동차를 타고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그 많은 차를 통해서 이 많은 이야기 서사들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상징적인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세트인 사부 900의 근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ですね、なんか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ことと、このサーブというのはもともとスタッフとして入っていただいたその、劇用車ってい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ドラマや映画用の車を手配する劇用車会社の、方の私物だったんですよね。その方が、たまたまその取材をするときに乗ってきたのがこれで、その原作でもサーブ900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原作の車種とは正確には違うんですけど、これがかっこいいなと思って、それでその人に使わせてくださいと言って使わ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일단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브 900이라는 차량은 원래 그 스태프들이 용 차를 구하는데 그 회사의 사적인 그런 물건이었고요. 취재를 할 때 그 차 주분께서 이걸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원작에서도 서브 900 모델이었고 조금 차종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그 차를 봤을 때 멋있어가지고 그 차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で今サーブはその人の元に戻っ
でたまにその Facebook の投稿とかでその人の投稿であのサーブがあ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う 지금 그 서브 900은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페이스북에 가끔 그 서브 900의 근황을 올려주십니다. 사장님께서. 아마 이제 그 사브 900이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하고 주인공이 한 15년 정도 탄 차이기도 하고 그 자기가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는 사람이 타면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차이기도 해서 영화에 많은 설정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의 좀 취향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그렇게 그 오래된 클래식카를 이 영화에서 고집한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감독님도 그런 차를 실제로 좋아하시는지 まあ私は車のことは全然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ね。まあその原作の中で、サーブ900っていう車種の指定があって、原作の中では黄色のオープンカー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黄色だと、その風景の中を、今映画でご覧いただいたように走っていくときにちょっと受ける印象が、自分の、欲しいものとはちょっと違ってくるなっていう気がしたので、その赤いサーブで走ってきたときにこれだったら本当にその画面の中で、その画面を引き締めてくれるっていう気がしたので、ある種色を選んだ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けれども、その車に関しては本当に、原作にできるだけ忠実に選んだということで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원작에 사브 900이라는 차종이 등장을 했었고요. 원래 원작에서는 노란색 오픈카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오픈카라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풍경이 잘 담기지 않을 것이었고 제가 바라는 대로 찍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서브라면 조금 화면에 잘 들어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어느 쪽이냐면 저는 색깔을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 있어서는 색깔 외에는 거의 원작에 충실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제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아서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은 이 장면은 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에 담고 가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썬루프 위에 손을 내밀고 담배를 피는 그 장면인데 이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후드 위에 손을 얹고 그 장면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담배 씬이 참 많은데 감독님께서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특출난 장면들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장면의 중요성과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흡연 취향까지 들어보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なるほど。タバコは吸いませんが、タバコを吸わないって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タバコを吸ってる人を見ることが多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피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タバコを吸ってる人を見てなんか美味しそうにするなとか、その喫煙所に溜まっている人を見て、あの人たちはなんか、ああいうふうにタバコを通じ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ていいなとか、そういうことを思いながら、見ているんです。もっと単純になんかタバコを吸ってるってかっこいいなとか、そういうことを思いながら、見ている。 참 담배를 맛있게 피신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흡연실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또 형성을 하고 계시는구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참 담배 피는 모습이 멋지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でそうして見ていると、タバコっていうのはどうも人を、切り分ける、作用があるわけですよね。要するに吸う人と吸わない人を分けてしまって、そのグループを別の形で構成すると。結局この映画の中でも美咲も家福も喫煙者な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喫煙するっていうことで、生まれてくるような何か連帯感みたいなもの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一つと、もう一つは単純に映画にとって煙っていうのは、いいものだっていうことです。 일단 담배라는 게 어떤 분단의 분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흡연자와 금연자를 나누게 되고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미사키와 가오쿠는 모두 흡연자입니다.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영화에서 그 연기가 굉장히 煙っていうのはいいものだ 네, 그런 연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궁금증이 들어와서 일단은 이제 그 배우님들 실제의 어떤 그 인물처럼 연기를 하셨고 굉장히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배우들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더 리얼한 지점들을 발견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객분께서 두 분께서 한국인 부부로 나오는데 실제 부부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어떻게 연기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님의 연기 작법, 연기 디렉팅이 두 분의 연기 호흡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어떻게 이렇게 실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는 순간 까먹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촬영하는 게 겁났었거든요. 연극만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무서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힘들었었는데 어차피 지금 내 실력은 여기고 내가 더 이상 고민해봤자 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 생각했던 게 가오쿠를 서포트해서 이 연극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한번 집중해보자. 그거 하나랑 그리고 배우 이유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만 생각하고 연기했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부처럼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부부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이랑 또 윤수랑 같이 대본을 읽고 또 같이 이렇게 셋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독님의 그런 연출 방식과 저희가 놓여져 있던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두 분이 부부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시면서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동안 아니트 배우님 혹시 좀 소외감 느끼진 않으셨는지? 소외감은 그렇게 아마 이제 그 각국의 언어를 쓰는 배우들끼리 좀 소통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 현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들끼리 어떻게 어우러지셨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게요. 네. 제가 어쨌든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두 분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윤수처럼 옆에서 지금도 이렇게 통역 네. 해주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죠? 네, 제가 정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트 배우님도 네. 뭐 그냥 배우들이랑 어울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그냥 산책을 많이 간다든지 그런데 뭐 한번 누가 무슨 얘기 하면은 동시에 한국어로 무슨 얘기 하면 동시에 여기서 일본어가 들려오고 영어가 들려오고 그 굉장히 재밌었어요. 3개 국어가 동시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휴대 배우님 네. 자기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영어랑 일본어로 진짜 너무 잘하세요. 진짜 미국 갔을 때도 솔직히 저희 둘은 히데리오 기반 졸졸 따라다녔고 해석 통역해달라는 게 미안해서 제가 한번 미국에서 히데야 이번엔 내가 혼자 가서 물을 좀 사와 볼게 했는데 결국 못 샀습니다. 네, 그래서 히데 배우님이 진짜 엄청 통역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영어랑 일본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네,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진짜. 네, 그 이렇게 부부 설정으로 나오긴 했지만 모든 배우들이 서로에게 그 와이프와 그 남편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되는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배우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유린 배우님이 하신 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정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체 그 배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감독님의 영화의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객분께서 이 역할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어를 쓰는 농화에는 섭외하지 않고 배우님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ですね、もちろんそういう人を探したっていうことはありました。ただもうごくシンプルに見つから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が、まず前段としてあります。ただ、そのオーディションの過程の中で、せめて手話の経験のある人っていうのを探していたんですけど、彼女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見せてくれた、その身振り手振り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が、自分にとってはこの人だったらいけるかもしれないって思わせるようなものだったっていうことが一つで、もう一つは、結局そのユナ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の中にあるもの、その精神的なものっていうものを、彼女が一番何か感じさせてくれた。そのオーディションの中で彼女が、本当に別にそんな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世間話をした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彼女の人間性みたいなものが感じられて、こういう人だったら観客にも信じ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った結果です。 네, 우선 그런 분을 먼저 찾기는 했습니다. 수어를 진짜 직접 쓰시는 분을 찾긴 했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찾을 수가 없었고요. 오디션을 하는 과정에서 수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 분을 찾았지만 그것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지만 오디션에서 박유린 배우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짓이나 그 몸의 제스처들을 통해서 저는 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유나라는 역할의 안에 존재하는 그 정신적인 거를 느끼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오디션 과정이 수다를 떠는 약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어떤 이 배우의 인간성이 느껴졌고 관객들도 이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뭐 감독님께는 그게 이제 그 배우님의 역량으로 보이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우님이 그 장면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좀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그 장면이 인상적이라고 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신데 좀 상기해 주신다면. 어려웠던 점이요. 어려웠던 점. 사실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조금 거만해 보일까봐 조금 그렇지만 저는 그 어려운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뭔가 옆에 든든한 선생님과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라고 좀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서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네, 어려웠다. 네. 아마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와닿는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 하나가 배우님의 봉준호 감독님도 극찬했던 배우님의 눈빛, 그 이 손동작뿐만이 아니라 눈빛 연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안에서 구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화를 하면은 보는 언어, 보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텐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그 이 차 안에서의 움직임과 연결돼서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동작으로 이 소통을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감독님의 어떤 의도이셨는지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まあでもこれは、まあ、同じ方向を向くっていうことがまあ、この映画全体を通じて、まあ、繰り返されているわけです。まあ、特にそれは車の中で、生じ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してその互いに向かい合う人物っていうのは、まあ、例えばカップと高槻みたいに、まあ、どこか、まあ、対立関係にあるようなところがある。で、結果としてもうその演劇の中っていうこともあるので、その実際にその手話を、まあ、手話で会話をする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まあ、少し違う表現が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まあ、同じ方向をお互いに向くっていう形でまたやってもらいました。 일단은 이 드라이브 마이커에서는 영화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차량 안에서 이러한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시면 가우크와 다카츠키와 같은 그런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인물들이 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연극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 서로의 대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でこういうことが可能になるのはやっぱりまあ、演劇もしくは演劇としてもう何度も繰り返しリハーサルをしているからです。でそれはまあ特に西島秀俊さんにとって手話を、まあ、見ていないわけではなくて、まあ、彼は、まあ、実際のところはその手の動きを確実に見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の手の動きの一つ一つがどんな意味を持っ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が、まあ、分かる状態になっていて、でその西島さんにとって、まあ、体勢でやったっていうことが、まあ、すごく彼の感情にとってなんか未知の体験だったっていうことは言っていました。その手の動きが、まあ、まるで星の瞬きのよう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い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その感覚があってあそこの西島さんの表情が生まれていると思うので、まあ、それはそれで見て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あると思います。 그럼 연극이나 영화에서 리허설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특히 니시지마 히데토시 가오크 역할을 했던 배우님께서 이 수화를 아예 보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실제로 손동작을 보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의미를 알 수 있었고 니시지마 이 배우님께서 이 손동작을 보면서 되게 감정이 북받쳐오르고 이 미지의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별이 반짝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니시지마 히데토시 배우님의 표정, 그 마지막 표정 역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 감독님 영화는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공통된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연과 상상 두 번째 파트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녹음한 걸 다시 듣고 싶어하는 주인공,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각본을 읽는 걸 녹음해서 듣는 주인공, 이 둘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읽고 녹음된 걸 다시 듣는 건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どんな意味を持つのか、まあ何と言いますかね、これはまあ自分自身がその本読みっていうその演出方法をとっているから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その本読みをしていて、まあ、皆さんのまあ声を聞いていると、まあ、何かうっとりとしてくる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わけです。ああ、とてもいい声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まあ、恍惚とした思いになるということが実際あるんです。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본 리딩을 반복하는 그런 작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딩을 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소리라고 느끼고 황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で声っていうのは、まあ、ものすごい情報量を含んでいて、まあ、ちゃんと聞けばその人の、まあ、その時の精神状態みたいなものもすごく反映され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感じるし、まあ、その安心できるような環境を整えれば、まあ、すごくいい声が出てくるっていうことも、まあ、分かっている。なので、まあ、この声を聞くことの快楽っていうのが、まあ、すごくシンプルに反映されているのがその録音したものを聞く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네,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정신 상태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는 그런 쾌감을 단순하게 그게 반영이 녹음이 그런 녹음한 것을 들려주는 게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ただこれはまあ単純に聞くっていうことだけじゃなくて、まあ、その感覚全部に言え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の見るっていうことを通じてその人の身振りとか、まあ、その人の状態を見ることですごくその人のことが伝わってくることがある、まあ、そういう感覚を開くことの快楽みたいなものが、まあ、自分自身がとても好きなので、そういう要素が映画の中に入ってく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思います。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감각, 눈으로 보면은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움직임 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제가 그런 감각을 통해 얻는 쾌락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견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막차가 끊겨서 나가는 거지 감독님의 답변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으시다고 관객분께서 막차가 괜찮으신 분들은 저희 끝까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농내장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농내장이라는 가옥부의 병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아내가 녹음한 소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넣은 안압약이 흘러내릴 땐 일종의 눈물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연습할 때나 차 내부에서 가옥부가 중간중간 안압약을 넣는 행위 역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농내장 판정을 받고 나서도 저는 이제 그 가장 먼저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 농내장과 이 주인공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 관객분들의 질문에 덧붙여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まあでもですね、まあ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って聞くのはあまり良くないっていうのがまあ第一だと思います。 일단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でそれはまあ時には意味がないこともあるっていうのがまあ正直な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緑内障に関しては、まず一つはその原作の中に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一点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映画の中でも多分その、まあ、気づいた人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後々その目っていうことが、まあ、キーワードになって出てくるところがあります。まあ、もしよくもう一度見る気があったら、ぜひそれはどこなんだろうと思いながら、まあ、見ていただけたら良いか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 의미를 묻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가끔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농내장은 일단 원작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했고 영화에서도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봐 주시면 눈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ただ一点、まあ、分かりづらくな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思うのは、その広島でさらにその緑内障が、まあ、悪化をしているらしいという描写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は編集で、削除してしまいました。なので、まあ、彼が、まあ、どんどん視力が悪くなっていて、まあ、運転もおそらくできなくなるであろうということが、まあ、観客に予感できる要素というのは少なくなっ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で、そのことによって、まあなぜ最終的に美咲が車に乗っているのかという解釈ももしかしたら難しくな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なと思ったりします。 한 가지 조금 알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래 히로시마에서 가오쿠의 눈이 악화되고 있다, 농내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것을 지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이 악화되고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그 예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에 미사키가 이 차를 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관객분들께서 많이 키워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 인물이 전 분명 이제 그 내향형 인간인데 그 히로시마라는 연극제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어떤 규칙 아래서 그리고
이런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점점 이제 그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이 영화 안에 담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이 영화가 그 많은 분들의 가슴에 가 닿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상실과 치유의 작용에 대해서 아마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과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영화가 더 가닿기를 원하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객분이 질문해 주신 질문 중에 재난에 대한 기억과 망각에 대한 메시지가 그 많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느껴진다고 하셨고 3.11 대지진의 경험과 그것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상실과 치유에 대한 것들이 이 영화를 만드시는 데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あただ一つ、思ったのはアメリカで公開されてアメリカでもいろいろ好意的な反応をいただいて、分かったのは、これは結構普遍的な話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その反応から思ったりしました。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 영화를 개봉했는데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で、その時に考えていたのは、我々誰しもよりよく生きたいということを、何がしか思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よりよく生き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その身の回りの人を愛したい、物で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何かを愛するということとつな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누구나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뭐 물건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ただその自分以外の人や物を愛すということは、必ずどっかの人生のどっかの段階で、それと別れなくてはいけない。自分が深く愛するもの、自分の人生を豊かにしてくれるものと、必ず別れ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を誰しもがくぐり抜け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나와 가까운 어떤 물건이나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게 마련이지만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과 이별을 하는 것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숙명이죠. で、誰しもそういうものが待っているわけだし、もしかしたら誰かもうすでにそれは体験した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で、その時にこういう物語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その予行練習になったり、もしくは自分と何か共感できるところがあるっていう慰めになったりするの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を、そのいろんな反応を見て思います。 누구나 뭐 그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공감을 하면서 이게 힐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응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でもそういうものを描こうと思ったというよりは、その原作を紐解いていったらそうなったっていう感覚があって、それはやっぱりその原作者の村上春樹さんの物語の持っている、深みみたいなものだったんだなと今は思います。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내자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원작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작품을 풀어가다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서의 그 깊이가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들께도 한 말씀씩 이 영화가 가진 상실과 치유에 대해서. 네,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작품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유나는 아이를 잃고 춤을 이제 더 이상 추지 못했을 때 만난 게 이제 반의 아저씨였고, 저는 꿈에 대한 갈망과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 만났던 게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상실이라기 딱 표현하기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현장이 저 연극하는 씬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에 돌아가면 나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지금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작품을 찍기 전에는 불면증이 좀 있고 뭔가 걱정도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제가 거울을 보고 내 눈은 동태눈이야 막 이러면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이 끝났을 때 제 눈을 봤을 때 뭔가 살아있다 라고 느꼈었거든요. 뭔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드라이브 마이카를 통해서 또 유나는 바니 아저씨를 통해서 좀 치유되었구나 라는 걸 지금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태형이었다는 말씀을. 진대영 배우님.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예술적인 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직 입문자이지만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그냥 상실과 치유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제가 아직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레벨의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제가 어제 영화를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게 2년 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걸 제가 어제 느꼈던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창안에서의 카우크의 옆모습이 진짜 엄청 여러 장면이 있던데 표정이 제가 느끼기엔 다 달랐어요. 이시마 배우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표현하셨을 리도 없고 분명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이던데 어떨 때는 엄청 심각했다가 엄청 편안했다가 웃었다가 슬펐다가 그것만으로도 뭔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저는 좀 기분이 좋았었고 미사키 배우님 미우라 토코상 마지막에 한국에서 그 달리는 차단면에서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어렴풋한 미소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웃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뭐 상실과 치유까지 제가 전부 다 느끼고 이 영화를 이해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냥 보는 사람으로 뭔가 공감이 좀 됐다고 할까요? 네, 아직은 그 정도로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제 너무 기뻤었고 그런 게 전달이 됐고 혹시 다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그거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걸로도 이 영화도 괜찮고 관객분들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엔차라랑으로 점점 더 깊이 드라이브 마이카에 빠지고 계신 진대영 배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안희태 배우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이브 마이카가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엄청나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게 배우들한테 뭐 이거는 이렇게 연기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그 연기해야 할 장면과 관련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시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상실과 치유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향해 간다기보다는 되게 그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의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또 각자의 상실과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그 상실과 치유에 가장 밀접한 그런 경험을 했던 장면은 차 안에서 카우크와 타카츠키가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에 타카츠키가 굉장히 눈을 빛나는 그러면서 대사를 한 건데 저 원작에서도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사키 배우님이 하신 연기를 보니까 더욱더 감동이었던 게 결국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시 저의 상황과도 굉장히 맞아 떨어졌었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저에게 화두가 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객의 수만큼 그 상실과 치유에 대한 해석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안희태 배우님
제 그 재개봉 기념으로 또 드라이브 마이카에 어떻게 보면 더 접근해가는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3주년 또 재제국 개봉을 좀 기다리면서 오늘 이제 그 연극을 하는 팀들끼리 모인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좀 일본 배우들, 중국 배우들도 같이 또 모이는 그런 더 거대한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얹어보면서 그럼 저희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과 배우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사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네. はい。まず最後に、本当に最後まで残っていただいて、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で、今回このソウルに来て、この3人と会って感じたのは、もちろん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を撮影している時から、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皆さん見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改めて、今日一緒にいて、この人たちこんなにかっこよかったかしらとか、こんなに美しかったかしらみたいなことを、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なんかこの2年の間に、その撮影からすると3年ですけど、それぞれどういうことがあった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この人たちがどんどん魅力的に感じられて、自分はとてもなんか一緒に仕事ができ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また仕事ができたらいいですねということで終わりです。 이번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분 세 분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드라이브 마이크 때부터 정말 멋진 배우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있다 보니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났고 개봉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촬영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었으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오늘 이렇게 네. 막차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그러면 저희 그 한만구치 뉴스계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